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우리가 활기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면의 질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잠을 우리가 잘 잤느냐 못 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푹 잠자는 통잠을 못 자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근데 어르신들이 통잠을 못 자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영래 교수님 모셔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르신들이 예. 통잠을 못 자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네.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간뇨죠. 밤에 소변 보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잠을 푹 못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필요하시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다가 화장실 마려우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도 뭐하고 안 가기도 찝찝하고 이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진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 확실히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오늘은 뭐 남녀 할 거 없이 생활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야간뇨는 어떤 게 있고 네. 또 원인은 어떻고 우리가 치료를 또 특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뇨에 관한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인 야간뇨, 야간뇨란 무엇이고 또 어떤 원인으로 야간뇨가 생기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치료하고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주무시죠, 누구나. 뭐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아침입니다. 언제나 잠이 부족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면서 잠 한 번 시원하게 잡았으면, 또 소변이 마려워 갖고 자꾸 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4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조사했더니 36%에서 자다가 한 번 이상 깬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장실 간다는 얘기죠. 실제 이게 50세까지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50세가 넘어가면 남자들, 뭐 남성 갱년기, 전립선 비대증 다양한 원인 때문에 남자들이 그 빈도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50에서 80세까지의 연령대에서 대략 한 2명 중에 1명, 50%에서 야간뇨가 있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뭐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올라가서 80대가 되면 80%에서,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아침에 눈을 딱 떠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때문에 그 고생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야간뇨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낮에도 소변도 좀 자주 보고 가늘게 보고 또 소변이 급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자다가 한 번 이상 깨는 거를 야간뇨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자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자다가 2번 이상 깨는 거를 임상적 야간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다가 소변 자꾸 보는 거 원인은 뭐 쉽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광 안에 소변이 너무 많이 찼으니까 방광이 견디질 못하니까 화장실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찼어도 방광의 기능적인 용적이 떨어지거나 방광이 자꾸 자극이 돼서 소변을 제대로 품고 있지를 못해서 자꾸 자극이 돼서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 우리가 정상적으로 방광은요 한 400 내지 500cc 정도의 소변을 우리가 가둘 수 있고 또 한 250cc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 야간뇨는 이 방광 용적을 넘어서는 소변이 있거나 또 용적이 그만큼 되지 않더라도 방광에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소변을 가두지 못해서 생기는 게 야간뇨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되면 물론 뭐 금방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금방 잠이 안 들죠. 그러니까 푹 못 잡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피곤하죠. 또 집중도 안 되죠.
삶의 질 떨어지죠. 짜증나죠. 또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성이 떨어져요.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죠. 또 제일 특히 노인들에 있어서 지금 심각한 거는요. 자다가 깨서 껌껌한 데를 일어나서 잘 보이지도 않는 집안일을 화장실 가다가 넘어집니다. 특히 노인들이 넘어져서 골반이나 대퇴골이 부러지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노인 낙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심한 경우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다른 나라의 연구인데요. 연령대를 불문하고 하루에 2번 이상 야간요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망 위험이 좀 높더란 얘기죠. 이 야간요가 뭔가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생활요법 이런 것들을 다 해봐도 야간요가 계속 생길 때는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야간요의 이제 원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간요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만 제거하든지 생활 습관만 조절해도 우리가 야간요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야간요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 굉장히 많은 집중도도 떨어뜨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2차적인 그 감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좀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첫째, 가장 간단하죠.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이런 분들은 낮에도 많이 나오고 저녁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그 물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정말 물을 저희가 보면 아주 병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야간요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물 많이 먹는데 몸은 좋아진 거 같은데 밤에 서너 번씩 깨고 한 번에 막 400cc씩 보고 하면 피곤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물론 물을 많이 먹는 거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데 이것도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보는 것을 병적으로 단뇨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자기 몸무게 키로당 40cc의 이상의 소변을 보는 것을 병적인 단뇨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60kg인 사람은 하루에 한 2.4리터 이상, 70kg인 사람은 하루에 한 2.8리터 이상 소변을 보면 내가 물을 많이 먹든 뭐든 간에 나는 단뇨증,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물을 먹는 거를 줄이든지 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한번 그 체크를 해 보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낮에도 소변을 자주 보지만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 보면 또 저녁 식사 후에 물, 과일, 또 술,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줄이셔야겠죠. 두 번째는 감염이죠. 요로 감염입니다. 이제 대장균이 많은데 밖에 있는 균들이 요도를 타고 방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광의 민감도도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소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죠. 이런 분들 야간요가 생기는데요. 소변 볼 때 아랫배가 찌릿하기도 하고 소변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또 뭔가 자꾸 잔뇨가 남은 것 같고 이런 분들은 또 소변이 급해가 화장실 가서 지리기도 하고 야간요가 생기죠. 또 이것도 간단하죠. 항생제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노화입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늙을수록 소변도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는데 이 노화가 야간요의 원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잖아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배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배뇨가 불편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조절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게 낮밤이 바뀌어서 분비가 돼요.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이 좀 작용을 해서 소변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밤에도 계속 펑펑 소변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생체 리듬이 깨져도 노화 때문에 야간요가 생길 수 있고요. 또 고령일수록 여러 가지 질환이 많아서 드시는 약이 자꾸 늘어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 중에
몸의 수분을 밖으로 자꾸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는 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고혈압약은 우리가 일부 또 이뇨제도 쓰기 때문에 이런 약을 드시면서 소변도 자주 보고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처방하신 선생님한테 가서 상의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럼 약을 좀 바꿔서 제가 이런 야간뇨가 있으니까 약을 좀 바꿔달라. 그럼 뭐 선생님이 다른 종류 약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못 자서 깨서 습관적으로 화장실 갑니다. 제 외래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분들은 아주 죽어도 우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나는 소변이 마려워서 깬다. 잠은 잘 잔다. 대부분 이런 야간뇨가 있는 많은 분들이요. 보면 그 수면장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잠을 푹 못 자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하지불안 증후군, 뭐 안면 홍조, 만성 통증, 우울증 같은 게 있어도 그렇고 왜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거 있죠. 뭐 또 우울증이 있어도 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 수면을 방해되는 질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외에도 심장에 문제가 있는 심부전, 콩팥에 문제가 있는 뭐 신부전, 간부전, 또 파킨슨병, 신경질환, 또 각종 비뇨기의 암, 또 참 우리가 비만 얘기 자주 나오죠. 비만, 임신이 있어도 이런 야간뇨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야간뇨가 있어서 병원에 가시면 귀찮아요. 비뇨기과 가시면 요로 속도 검사, 제가 전립선 비대증 때 말씀드렸죠. 소변은 시원하게 보는지, 잔뇨는 없는지, 횟수는 얼마인지 하는 검사를 하고, 그다음 배뇨일지, 왜 소변 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시에 얼마를 받고 뭐 지렸다 이런 거를 다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귀찮아 보이지만 이 사실 배뇨일지가 야간뇨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3일 동안 내가 소변 본 양만 다 적어가도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물을 많이 먹어서 오는 건지 수면을 잘 못 자서 그런 건지 또 노인성 야간 단혈증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에 빈뇨를 일으키는 아까 말 염증이 있는지 소변 검사, 피 검사, 또 하룻밤에 소변 보는 양은 얼마인지 방광을 자극하는 카페인, 알코올은 얼마나 섭취하는지를 의사가 이제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고 환자 상태를 알아야 야간뇨의 원인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 야간뇨를 어떻게 치료할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인되는 거를 일단 다 개선을 해버리면 야간뇨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들은 뭐 약물 치료나 또 수술로 해서 전립선 비대증을 해결하면 야간뇨가 없어질 거고요.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고 수면 장애가 있는 것은 이제 수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가서 수면의 질을 올리는 방법. 또 변비가 있는 사람들도 야간뇨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소화기 내과로 가서 변비를 해결해서 동반 질환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노년층의 야간뇨는 이 과민성 방광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과민성 방광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왜 여성분들은 알 겁니다. 그 주름 없애려고 보톡스 얼굴에 맞으시죠. 뭐 보톡스는 이제 상품명이고 이제 보툴리움 톡신이라고 하는데 방광이 너무 이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방광을 보면서 아주 가는 주사로 보톡스를 방광에 넣는 치료법을 아주 심한 과민성 방광에는 많이 씁니다. 그럼 방광이 조금 진정이 되고 이런 과민성 방광 증상이 좋아지는데 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도 이거 얼굴에 보톡스 맞으면 한 6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맞죠? 방광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내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맞아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야간뇨를 호전시킬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녁 드시고 뭐 드시는 거는 다 안 좋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독이란 얘기죠.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저녁에 먹는 것은 몸에 좀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도 사실은 국찌개 이런 거를 좀 왜 짜게 드시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에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밖에서 배출시키려고 물을 같이 밖으로 내보내요. 소변이 증가돼요. 그래서 국찌개를 적게 드시고 주무실 때까지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라고 해서 꼭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과일, 야채, 술 뭐 이런 거 포괄적인 거를 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과일, 야채, 뭐 술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드시면 밤에 이제 소변이 자꾸 차니까 방광을 자꾸 자극해서 방광을 자극시키고요. 방광이 자극될 뿐더러 소변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게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자꾸 방광을 자극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맥주를 500cc 먹었는데 소변은 2리터를 봤다. 알코올이 그렇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하수체에 있는 항이뇨 호르몬을 알코올이 자꾸 억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소변량이 많아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드시고 이제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보면 특히 노인들 잠을 못 잔다. 아이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이 안 자면 살 수 없습니다. 얘기하면 나는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낮에 주무세요. 네. 애들이 보면 왜 밤낮이 바뀌어 갖고 낮에 자고 사람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면 점점 애가 되는 것처럼 낮에 주무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 문제 때문에 야간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낮에 활동하시고 낮에 주무시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대면 좁니다. 그러니까 자꾸 활동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밤에 주무시는 게 중요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저녁에 이뇨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이 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약제를 아침에 드시는 것들을 의사 선생님하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야간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소변을 한번 보고 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야간뇨가 지속이 되면 좀 창피하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옆에 요강이나 그죠? 간이 화장실 같은 거를 둬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데 막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낙상되면 제가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케겔 엑서사이즈, 케겔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골반의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여성들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때 우리가 케겔 운동을 많이 권유하는데요. 이런 야간뇨가 있는 환자들도 남녀할 것 없이 케겔 운동을 하게 되면 아실 거예요. 항문을 한 6초 내지 8초 동안 쫙 힘을 줘서 조였다가 풀고 하는 것을 벌써 하고 계시네요. 네. 한 10분 정도 하고 한 번에 한 10회 정도 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3세트를 일주일에 최소한 한 4-5번 정도 하게 되면 한 2-4주가 지나면서도 천천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야간뇨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보너스로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게 야간뇨죠. 애들 밤에 소변 지리는 거, 야뇨증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뇨증은 말이죠. 우리가 애들이 5살이 됐는데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이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애들 오줌 싸개를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생후 30개월이 되면 이제 소변을 보고 싶다고 본인이 표현을 합니다. 그 3살, 물론 애들마다 좀 차이가 있죠. 좀 이른 애들이 있고 늦은 애들이 있는데 3살이 되면 혼자 화장실을 가는데 5살이 돼도 소변을 싸는 애들이 전체 애들의 약 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드물지만 한 1%에서는 이런 애들이 적절하게 진료가 안 되면 성인이 돼서도 이런 밤에 실수한 일이 생기는 야뇨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야뇨증은요, 이제 우리가 방광이나 미성숙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이 가만 놔둬도 저절로 좋아지고 완치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7살이 될 수도 있고 6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은 여기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5살이 넘어서 야뇨증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애들이 잘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그것 때문에 애들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발달 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애들 야뇨증에 5살 때부터 소변을 싼다. 그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사실 이 야뇨증 치료도 부모가 애하고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은 뭐 애가 덜 성숙된 거죠. 그래서 방광 기능의 미성숙, 또 수면 중에 각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야간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애들도 밤에 자는 중에는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로 소변량이 줄어드는데 애들이 발달이 좀 늦어져서 이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소변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면서도 소변을 자꾸 싸게 됩니다. 또 방광 성숙이 지연되면 배뇨 조절이 원활하지 않단 말이죠. 소변이 마렵다 이런 것들을 애가 느끼게 되는데 좀 덜 느끼는 경우. 그래서 또 너무 깊이 자는 애들. 자다가, 왜 어른들도 남자들 술 많이 취하면 자다가 싸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 깊이 자서 그 자각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가 애가 엄마 아버지가 뭐 이런 얘기, 야뇨증 가족력이 있는지, 또 심리적인 요인, 애가 동생이 생기면 잘 오줌 가리내고 오줌 쌉니다. 애들 스트레스, 이런 야뇨증의 복합적인 요인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치료는요, 중요한 거는 부모하고 애가 이 야뇨증이 어떤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야뇨증이 애 잘못이 아니거든요. 야단치고 옛날처럼 키 씌워서 소금 뭐 얻어오라 이러면 애가 점점 더 오줌도 싸고 애가 정서 발달에도 문제가 있어서 외려 오줌을 안 싼 날 칭찬해주고, 또 오줌 싼 뭐 기저귀나 바지를 같이 세탁함으로 해서 애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부모님들의 인내심이 중요하죠. 딴 집 애들은 다 지금 걸어다니는데 너는 어떻게 돼서 오줌만 싸니? 그거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어른하고 마찬가지로 수분을 조금 제한하고, 또 해서 야간에 소변이 생기는 걸 좀 억제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기 전에 꼭 화장실 갔다가 자기 하는 이제 생활 습관이 있고요. 그다음 치료 방법으로는 병원에 오시면 가장 쉬운 게 야뇨 경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저귀나 애들 옷에 이렇게 채워져서 애가 자다가 소변이 거기에 묻으면 경보를 울립니다. 그럼 애가 깨게 돼요. 이게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서 학습 효과가 되면 치료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게 치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또 치료 성공률도 높고 재발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 뭐 약물 치료, 이제 항이뇨 호르몬에 관련된 약물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행동 치료 또 약물 치료 복합적으로 필요하면 아까 그 야뇨 경보기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치료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야뇨증이 아주 드물지만 애들한테도 다른 기질적인 원인 때문에 오줌을 싸는 애들이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뇨증이 있으면 너무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우리 비뇨의학과도 소아만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소아 비뇨의학과를 보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아기를 한번 진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뇨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모하고 아이의 의지입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고 이것은 병이 아니고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의지가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애들이 조금 더 밝고 정서적으로 잘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뇨하고 야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